네, 오늘 시승 마일드 하이브리드 두 차종인데요. XC40과 그 다음에 V60 크로스컨트리 두 차종입니다. 우선 저는 V60 크로스컨트리부터 시승을 하게 되었습니다. 외건이죠. 세단과 그 다음에 SUV의 실용성을 합친 모델이라 볼 수 있습니다. 지금 현재 차종은 B5 엔진이 적용되어 있습니다. 마일드 하이브리드 전기 모터 보조가 들어갈 차량이고요. 2500cc 250마력 35.7토크 가솔린 엔진과 그 다음에 10kW의 보조 마일드 하이브리드 배터리가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 그냥 일반 하이브리드처럼이 아니라 일반 정차의 배터리에 비하면 더 큰 용량, 하이브리드 차보다는 작은 용량으로 어떻게 손쉽게 동력계와 연비, 그 다음에 저속을세에 보조를 해줄 수 있는 그런 엔진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B4 엔진이 190마력대고 B5는 250마력대이기 때문에 좀 더 체급이 큰 이런 V60 중량급에는 B5 엔진이 들어가는 것으로 보입니다. 아이들링 상태에서는 굉장히 지금 조용한 상태고요. 일단 마일드 하이브리드 티가 나는 거는 타코미터 아래에 조그맣게 배터리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B5라 되어 있죠. 브레이크, 회생 제동 에너지를 통해서 배터리를 충전하는 거죠. 그러니까 별도의 충전이나 이런 게 필요하지가 않습니다. V60에는 8단 자동 변속기 같이 매칭이 되어 있습니다. 일단 자동 변속기와 함께 한번 주행을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 지금 저속에서 출발을 하는데요. 이 마일드 하이브리드는 어떻게 보면 하이브리드, 우리가 흔히 아는 전기 보조 하이브리드 차량에 비하면 배터리 용량이 큰 건 아니에요. 그렇지만 48V라는 간단한 구조로도 힘을 보조하거나 연비를 아끼는데 이점이 될 수가 있습니다. 저속에서 출발할 때 부드럽게 거칠지 않게 4기통 엔진인 터보 엔진임에 불구하고 하이브리드 통해서 부드럽게 출발할 수 있다는 건 장점이 될 것 같습니다. 하이브리드 차량처럼 바로 이렇게 전기 모드 이런 느낌은 들지 않고요. 여러분 생각할 그런 하이브리드 차량과는 좀 다르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하이브리드를 하게 되면 전기 모터라던가 이런 거를 하게 되면은 조금 이질감을 느끼시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근데 이 마일드 하이브리드는 그냥 보조 역할, 조금 더 큰 역할 정도이기 때문에 그렇게 이질감이 느껴지지 않는 게 일반 내연 기관 가솔린 차를 운전하는 듯한 그런 느낌이 듭니다. 근데 그러면 이 마일드 하이브리드가 무슨 소용이 있어? 라고 하실 수가 있는데, 마일드 하이브리드는 말 그대로 중간에 배터리를 통해서 보조를 해주고 도와주기 때문에 좀 더 이산화탄소 절감, 그 다음에 연비 개선에 효과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흔히 그 디젤차나 아니면 요즘 가솔린 차에도 많이 적용돼 있죠. ISG, 아이들링 스탑앤고라고 해서 정차를 하게 되면 엔진이 푸다다닥 이러고 꺼지는 경우가 있을 거예요. 왜 그 불편한 걸 할까? 그걸 싫어하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이 있으신데, 배기가스 배출량을 줄이기 위해서가 있을 거고요. 그리고 연비 개선, 실제로 그게 실생활에서 사람들이 그렇게 크게 와닿지는 않겠지만 어떻게 보면 인증 과정에서 그게 도움이 될 수도 있다고 하거든요. 근데 그거에 비해서 마일드 하이브리드는 저속에서 보조, 어느 정도의 모터가 10kW의 힘이 있기 때문에 푸드덕 꺼지거나 또 다시 출발할 때 그 거칠게 파다닥 하면서 시동이 걸리는 그런 불쾌한 감정을 느끼지 않고도 실질적인 연비 개선 효과와 좀 더 부드러운 저속에서 보조하면서 나갈 수 있는 그런 기능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마일드 하이브리드는 개념은 생소하실 수 있지만 많은 유럽 브랜드들도 적용하기도 했습니다. 그렇지만 일부 차종에 적용된 거지 이렇게 볼보처럼 모든 차종에 마일드 하이브리드가 되진 않았다는 게 굉장히 큰 차이점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볼보 같은 경우에는 전동화를 위해서 굉장히 빠르게 움직이는 브랜드 중에 하나거든요. 일단 볼보 자체가 생산량이 큰 브랜드가 아닙니다. 그러다 보니까 전동화를 할 때 가장 빠르게 어떻게 보면 몸집이 작기 때문에 이렇게 좀 기민하고 적극적으로 과감한 행보를 보일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아무리 전동화를 한다고 하더라도 그렇게 큰 판매량을 기록하지 않는 볼보 혼자서 전기차로 바로 만들어버리면 그 인프라가 구축이 안 된 만큼 힘들겠죠. 그렇지만 이 볼보의 마일드 하이브리드는 지금 갖고 있는 솔루션들 중에서 어떤 차든 빠르게 적용할 수 있는 그런 장점이 있다고 보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흔히 아는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차량 T 엔진이 들어갈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완전 전기차, 이렇게 라인업을 구성할 거라고 합니다. 타 브랜드와의 그런 점에서 차이점이 좀 있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일반 가속할 때도 일반 하이브리드처럼 뭔가 전기에서 출발하고 이런 느낌은 아니고요. 배터리가 엔진과 자연스럽게 연결되는 느낌에서 좀 장점이 있다고 보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타코미터에서 보면은 지금 배터리 잔량이 표시가 되어 있는데 아직까지 배터리 사용한다는 느낌은 들지 않고 있고요. 브레이크를 밟으니까 타코미터에서 배터리를 충전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게 일반 하이브리드 차량과 좀 다른 점이라면, 보통 하이브리드는 브레이크에서 발을 뗄 때 회생 제동 에너지를 이용하잖아요. 근데 얘는
X에서 발을 떼더라도 회생 제동으로 인한 충전까지는 아니고요. 브레이크를 밟을 때 그 제동되는 걸 통해서 배터리가 충전이 됩니다. X에서 발을 떼더라도 뭐 예전 하이브리드 차량 타실 때처럼 브레이크에 대한 뭐 이런 어색함 이런 거는 좀 없다고 보실 수가 있을 것 같아요. 네, 일단 지금도 정차했는데 정차하면 되게 자연스럽게 스무스하게 엔진이 꺼져요. 그리고 지금 출발할 때 네, 바로 엔진으로 왕 이렇게 막 거치게 푸다닥 출발하는 게 아니라 지금 되게 굉장히 부드럽게 출발하는 느낌이 듭니다. 주행하다 보면 엔진에 대한 뭐 부족한 느낌은 들지 않습니다. 250마력이나 출력 작지도 않고 10kW가 이렇게 보조가 되기 때문에 뭐 가속감은 저속에서 일상 주행에서는 나쁘지 않은 편이고요. 브레이크 살짝 밟으니까 다시 충전 게이지가 올라가고 브레이크에서 발을 떼자마자 다시 충전이 중지되는 거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풍절음이나 이런 거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큰 편은 아닌 것 같아요. 그렇다고 뭔가 완전히 정숙한 정도의 그런 느낌까지는 아닙니다. 지금 헤드업 디스플레이를 통해서 안전 관련된 정보들이 계속 뜨는데 다만 좀 아까 정차할 때 앞차와 저는 충분히 간격이 있는데 정차할 때는 좀 예민하게 알람을 울리는 거는 조금 아쉬운 점이 있다고 보여집니다. 그냥 일반 외관 V60이 아니라 V60cc 크로스컨트리 조금 더 활동적인 사람들을 위한 차량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세단만큼 편하지는 않을 것 같다라는 그런 예상을 하고 탔지만 일단 승차감은 세단 타는 것만큼의 그런 편안함과 약간 거기서 살짝 조금 높은 그런 느낌 정도는 들어요. 세단같이 좀 이렇게 완전히 낮은 느낌은 아니고요. 그렇지만 SUV에 비해서는 확실히 무게중심이 낮다 보니까 그 높은 시야에서 오는 그런 이점이 있지만 그 높은 데서 오는 승차감을 싫어하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 세단이 답답하신 분들이거나 아니면은 SUV가 너무 높아서 그거를 싫어하시는 분들에게는 진짜 적당한 타협점이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뭔가 딱 적당한 그런 느낌이 듭니다. 서스펜션은 하드한 느낌까지는 아니고요. 단단한 보다 조금 단단하면서 조금 부드러운 쪽에 세팅을 지향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시트도 굉장히 편안함기로 워낙 유명하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편안함으로 타기에는 굉장히 좋은 차가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스티어링 휠 같은 경우에도 묵직은한데요. 이게 꽉 가운데 잡고 있다 보다 조금 스무스하게 좀 세팅이 된 느낌이 들어요. 엔진은 이게 원덕기도 올라가 봤지만 RPM에 대한 뭐 힘든 거 없이 꾸준히 잘 올라가는 느낌이고요. 변속기가 이렇게 막 빠릿빠릿하게 바뀐 느낌은 아닌 것 같아요. 일단 패들 시프트가 있진 않고요. 뭐 모든 차량 이렇게 스포티하게 운전하진 않잖아요. 볼보 같은 경우에는 조금 더 컴포트함이 그런 느껴지는 것 같습니다. 특히 V60cc 같은 경우에는 가족들끼리 타거나 어디 캠핑 가실 분들이 많으실 텐데 승차감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는 크게 걱정을 안 하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저는 오히려 XC90보다는 V60cc의 주행감이 저 개인적으로 더 마음에 든다고 느낄 정도로 만족스럽고요. 지금도 경사가 있는데도 1500rpm 안정적으로 유지하면서 꾸준히 잘 올라가는 그런 모습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게 뭐 코너링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는 크게 뭐 이렇게 재미있을 차량은 당연히 아니고요. X에서 발을 떼고 브레이크를 살짝 밟으면 충전이 되는데 일반 브레이크처럼 이렇게 많이 감속되는 느낌은 아니에요. 브레이크가 이렇게 리니어하게 눌린다기보단 뭔가 충전을 위한 존이 조금 있는 느낌이 듭니다. 살살 밟았을 때 뭔가 바로 이렇게 제동보다는 좀 더 회생, 그러니까 배터리 충전을 위한 구간이 조금 있는 것 같고요. 거기서 조금 더 깊게 밟으면 바로 엑셀을 밟는 듯한 그런 느낌이 듭니다. 배터리가 뭐 이렇게 제가 감속을 많이 하진 않았는데 배터리 양이 뭐 줄어들거나 그런 느낌은 전혀 들지 않는다는 게 차이점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배터리 사용량이 많지 않은 것 같아요. 보조다 보니까 충전도 금방 되는 것 같고요. 사용량을 해도 그렇게 빨리 떨어지는 느낌은 들지 않습니다. 조금 속도를 올리면서 이렇게 국도에 이렇게 놓으면 하는데 부드러운 그런 서스펜션 세팅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이게 뭐 그렇다 불안하게 뭐 낭창낭창 이런 느낌은 아니고요.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뭐 유럽 차들처럼 뭐 단단함은 전혀 아니고 컴포트한 세팅임이 확실히 이런 국도에서 노면에서 달리다 보니까 더 느껴지는 것 같아요. 부드럽게 가속 방지 턱도 스무스하게 잘 넘습니다. 조금 빠르게 가속할 때는 엔진에서 소리는 좀 들리는 편이거든요. 아무래도 4기통 엔진이다 보니까 뭐 질감이 이렇게 부드러운 편까지는 아니고요. 터보다 보니까 거칠진 않지만 어쨌거나 엔진에서 그런 움직임은 좀 느껴집니다. 주행 모드 같은 경우에는 총 에코, 컴포트, 인디비주얼, 그 다음에 오른쪽 방향입니다. 다이나믹이 있습니다. 저희 컴포트 하다 지금 에코 모드로 바뀌었는데요. 에코 모드로 바꾸자마자 타코미터가 엔진 배터리를 좀 보여주는 것 같아요. 그래서 X에서 발을 떼면은 이따 타력 주행할 때 코스팅이라 그래서 따로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코스팅이 떠가지고 타력 주행을 좀 하는 느낌이 들고요. 그 다음에 확실히 밟을 때 이 배터리의 보조나 이런 것들이 뜨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컴포트 모드와 그렇게 큰 차이까지는 아니고요. 조금 더 가속감이 조금 덜한 그 정도의 느낌이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다이나믹 모드로 만약에 했을 때는
네, 확실히 바로 RPM이 높아지면서 올라가는 느낌이 들고요. 뭐 다이나믹 모드에서도 브레이크 밟으면 충전은 되지만 RPM이 쉽게 떨어지지 않다 보니까 좀 더 적극적인 주행을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이 V60 크로스컨트리 CC 차량은 요즘 코로나로 인해서 원치 않든 뭐 원하든 일단 라이프 스타일 트렌드가 바뀌었잖아요. 해외여행을 못 가다 보니까 국내 여행을 많이 떠나게 되고 또 그 와중에 차박, 캠핑 이런 것들이 굉장히 뜨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SUV나 또는 그런 차량들, 또 캠핑카에 대한 수요가 굉장히 늘었습니다. 뭔가 세단처럼 그런 편안함, 아니면 SUV의 껑충함이 싫은 분들도 분명히 계실 거예요. 그런 분들에게 이 V60 크로스컨트리는 굉장히 좋은 타협지가 될 것 같습니다. 활동적인 또 아이를 위해서 짐 실어야 되는데 SUV 싫다 하시는 분들이라면 네, V60 크로스컨트리는 굉장히 매력적인 차량인 것 같습니다. 특히 옛날에 V70이나 V60은 멋있다는 느낌이 전혀 들지 않았고 우리가 흔히 말하는 외관에서 우리나라는 짐차라는 느낌이 굉장히 강했거든요. 근데 이 차량 같은 경우에는 토마스 잉겔란트 이후로 볼보 디자인이 굉장히 멋있어졌죠. 그 옛날처럼 깍둑 썰듯이 뭔가 멋없는 그런 외관이 아니라 좀 유선형, 남자로 치면 타는 근육질에 뭔가 수트피스 입은 것 마냥 질리지 않게 멋있는 그런 장점이 있거든요. 멋도 충분히 있고 짐에 대해서도 외관이 더 실용적으로 실을 수 있습니다. 저는 유럽 자동차 여행을 할 때 에스테이트, 뭐 슈팅브레이크 이런 것처럼 저는 외건을 타고 일주를 여행했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트렁크에 짐도 굉장히 많이 들어갔고 그 다음에 트렁크의 짐 높이가 일단 SUV에 비해 낮잖아요. 세단보다는 조금 높은 정도니까 더 낮은 높이에서 하다 보니까 실제적으로 더 만족스러운 그런 실용성을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 점에서 오토캠핑, 차박 이런 거 하시는 분들이라면 뭐 V60 크로스컨트리는 찾아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옛날처럼 그런 짐차 이런 게 아니라 충분히 멋있다 보니까 또 실내도 굉장히 좋고요. 그런 상품성에서도 굉장히 인정을 받고 있는 분이기 때문에 뭔가 꼭 SUV를 고집하시기보다 크로스컨트리를 선택하시는 것도 뭔가 구매하실 때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아요. S60 세단과 전체적으로 맥락은 비슷하지만 하단 범퍼부에 플라스틱 이런 립 부분이나 이런 부분에서 차이가 느껴지고요. 그 다음에 헤드램프는 많이 보시죠. 토르의 방치로 유명한 T자 형태로 주간 주행등이 들어오는 그런 존재감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안개등 쪽이나 이런 부분에서도 보시는 것처럼 플라스틱 커버가 되어 있어서 조금 오프로드 활동적인 느낌을 더해주는 그런 모습을 확인할 수가 있고요. 크로스컨트리라고 하지만 딱 한눈에 봐도 전면에서는 세단처럼 보일 정도로 지상고가 충분히 낮은 듯한 그런 모습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측면부는 보시는 것처럼 외건임을 확인할 수가 있는데요. 그냥 일반 승용 세단에서 늘린 그런 외건이 아닌 하단부에 플라스틱 간실을 통해서 좀 더 활동적인 SUV적인 그런 성향이 보이는 그런 모습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유려한 라인, 그 다음에 C필러 쪽으로 올라가는, 아래쪽에서 올라가는 윈도우 라인이나 리어 램프와 뒷좌석 도어까지 이어진 그런 바디의 볼륨 라인은 이렇게 과하지도 않고 쉽게 질리지도 않은 그런 디자인적인 모습을 보여준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19인치 휠이 크기가 어울리게 느껴지는 그런 차체 크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더 큰 V90도 있지만 V60 정도도 충분히 만족스러울 디자인으로 보실 수가 있을 것 같고요. 후면부는 볼보 많이 보셨을 XC와 조금은 유사한 그런 디자인인데 좀 더 낮아진 모습을 보실 수가 있겠죠. 볼보의 레터링이 가운데 크게 박혀 있고 그 다음에 듀얼 머플러로 스포티한 멋을 좀 더한 것도 확인하실 수가 있고요. 리어 램프는 위로 올라가 있기 때문에 안정적인 면에서 좀 더 많은 사람들에게 제동등이 들어온 것을 확인할 수 있는 그런 면이 있다고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V60, 그 다음에 B5 올휠 드라이브 배치가 들어가 있고요. 범퍼부도 보시는 것처럼 리플렉터가 들어가 있고 하단부는 플라스틱 가니쉬를 통해서 크로스컨트리 좀 더 활동적인 모습을 보여준다고 보실 수 있겠습니다. 외관의 멋진 트렁크 공간은요, 전동으로 열리게 되고요. 바로 이렇게 쭉 플랫한 그런 넓은 트렁크 공간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외관형의 트렁크 장점은 바닥에서 높이가 그렇게 높지가 않기 때문에 SUV에 비해서 좀 더 손쉽게 짐을 실을 수 있다는 장점이 있고요. 워낙 외관으로 유명한 볼보답게 고물망 이런 것도 있고 12V 파워 아울렛도 들어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쪽 상단 커버도 롤 방식으로 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하단부 공간 같은 경우에도 이렇게 지지에서 또 분리대로 활용할 수 있는 그런 아이디어, 실용적인 면도 갖추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6대4 폴딩 시트를 지원하거든요. 보시는 것처럼 6대4 폴딩을 하기 때문에 풀플랫을 할 경우에는 외관 특유의 어마어마한 공간감을 느낄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네, 이쪽에도 스키스루가 들어가 있고, 보시는 것처럼 네, 조금 이쪽 뭐 이음새 부분이 이렇게 뭐 경사지진 않았는데, 저기 쿠션 때문인지 조금 평탄화된 플랫보다는 조금 시트가 위로 올라가는 듯한 차이가 있다고 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뒷좌석 공간 또한 네, 볼보의 중형급인 만큼 그렇게 좁은 느낌은 아니라고 보실 수 있겠습니다. 177 정도의 운전자의 운전 포지션에 맞췄다면 주먹 한 2개, 하나 반에서 2개 정도는 들어갈 레그룸이 충분히 확보가 되어 있고요. 헤드룸도 충분히 넓습니다. 다만 리클라이닝은 조절이 안 되지만 이 각도가 충분히 만족스러울 정도로 볼 수 있고요. 2열을 위한 에어벤트는 B필러에 하나, 그 다음에 가운데 센터 터널로 따로 있고요.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2열을 위한 별도의 공조 컨트롤도 있기 때문에 가족을 위한 분들이라면 V60 크로스컨트리는 정말 만족할 수 있는 그런 차량이라고 보실 수 있고요. 그 아래로는 USB 포트가 들어가 있습니다. 다만 이 센터 터널이 굉장히 높아가지고요, 가운데에 뭐 앉기는 힘들 것 같습니다. 차체가 낮다 보니까 아무래도 센터 터널이 더 높게 느껴지는 그런 차이점이 바로 느껴지고요. 네, 보신 것처럼 시트 포켓은 똑같이 양쪽에 위치해 있고, 네, 암레스트는 별도의 수납 공간과 이렇게 컵홀더까지 갖춰진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운전석의 모습이고요. 전체적인 레이아웃은 크게 다른 편은 아닙니다. 세단에 가까운 그런 운전 높이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헤드업 디스플레이도 적용이 되어 있고요. 네, 뭐 바우아이 윌키스의 오디오가 가운데 이렇게 존재감을 내뿜고 있고요. 여기에 버튼이 있거든요. 이 토글을 돌려서 시동을 걸어주면 네, 이렇게 시동이 들어옵니다. 우드 그레이나 이런 것도 조금 더 고급스러운 어두운 컬러로 되어 있고, 보시면 이렇게 우드로 커버가 되어 있고 고급스럽게 되어 있고요. 컵홀더나 이런 것도 이렇게 네, 좀 더 고급스럽게 전체적으로 질감 마무리까지 할 수 있는 그런 커버가 씌워진 걸 확인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쪽에는 스마트폰을 올려놓을 수 있고, 컵홀더는 이렇게 큰 물병들도 편안하게 수납을 할 수 있습니다. 전자식 변속기가 들어가 있어서 네, 방식은 똑같이 내려가 있고요. 이 차 또한 매뉴얼 모드일 때 좌우로 이렇게 수동 변속을 해줘야 되는 차이점이 있고요. 그 다음에 파킹 눌러주시면 되고요. 드라이브 모드 버튼이 아래 위치에 있습니다. 드라이브 모드 같은 경우에는 그냥 돌리면 소용이 없고요. 누른 상태에서 돌려서 네, 내가 컴포트인지 에코인지 다이나믹인지 오프레든지 이렇게 확인하실 수가 있고요. 에코 모드를 누르게 되면 가운데에 마일드 하이브리드 배터리량이 표시되는 게 바뀌고, 큰 디자인적인 차이는 없다고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에코, 컴포트, 다이나믹, 그래서 큰 차이는 없다고 보실 수 있고요. 아래쪽에는 파킹 브레이크와 스탑앤고가 되어 있습니다. 조금은 깊게 들어가 있고, USB 포트에서 센터 콘솔에 그런 공간을 확보한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나라에 외관 인기가 없다고 그랬는데, 생각보다 크로스컨트리가 판매량 20%를 차지했을 정도로 수요가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만큼 요즘 우리나라 라이프 스타일에 잘 어울리는 그런 차량이 아닐까 싶습니다. 세단 같은 편안함, 그 다음에 SUV와 같은 실용성을 원하고 있는 분들이라면 V60 크로스컨트리는 꼭 시승해 보시길 추천드리겠습니다.